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시즌 3까지 왔죠? 이렇게 3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역사 시간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녹화 방송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너무 어색해요. 여러분들 원래 댓글 올라오고 막 서로 인사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감독님들하고 혼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한번 선생님 구성을 해봤으니까요. 같이 재밌게 역사 공부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PPT 같이 볼까요? PPT 같이 보면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에 대해서 있어요. 민족 말살 통치와 1930년대 사회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계속 패들렛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들어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댓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민족 말살 통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창기지화 정책,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그래 문맹 퇴치 운동, 농민 노동 운동의 변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여러분들 원래 댓글을 봐야 되지만 선생님 혼자 또 떠들어 볼게요. 이 사진은 황국 신민서사 암송하는 사진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황국이라는 건 황제 국가, 신민이라는 거는 신하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 국가의 신하된 백성으로서 어떤 글을 암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어른에게도 이걸 강요해서 수업 시작 전에 무조건 이걸 외워야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런 자세를 통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왜 보여주냐?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는 이런 걸 하지 않았는데요. 1930년대 말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중국에 쳐들어가고 이런 전쟁을 막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통치 방식을 조금 변경시키게 돼요. 문화 통치에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로 갑니다. 말 그대로 민족성을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난 조선인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조선인이다 라는 마음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 한번 배경을 먼저 볼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이라는 거는 밑에 연표를 보면요. 1929년에 대공황이 터져요. 이거는 미국에서 시작돼요. 미국에서 월가라고 하죠. 월스트리트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거기 주식으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갑자기 주식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왜 그랬냐면은 생산 체제가 완전히 꼬여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는 적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 남아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미국에서 팡 터져서 전 세계로 완전 퍼집니다. 그게 역시 일본의 경제까지도 이어져요. 그래서 일본이 경제 위기를 군수 산업의 육성과 식민지 수탈로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물자들을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만주에 쳐들어가고요. 완전 그 만주에서 더 나아가서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미국을 건드리게 되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극복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당시에 일본에 협조적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고 일본인에 동화시키려고 해요. 동화라는 건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거예요. 당시까지만 해도요. 전쟁 막바지까지 전에는 조선인을 절대로 군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군인으로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조선인한테 총을 준다? 그러면은 조선인들이 마음을 잘못 갖게 되면 일본인에게 총을 겨눌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조선인들을 군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 거의 막바지쯤에는 야 이러다가는 완전 끝나겠다. 일본 사람들도 더 이상 없고 조선인이라도 대동해야겠다 하면서 조선인들을 군대에 보내기까지 해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민족성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내선일체를 강조합니다. 내선일체라는 건 내는 안 내자고 선은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걸 강조해요. 옛날부터 고대 시대 때부터 조상이 같았고 우린 형제의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보았던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하고요. 궁성이나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궁성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신사참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막 났던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야, 일본의 위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사람들에게 절을 해라. 묵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도 많이 했죠.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합니다. 이거는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초등학교 나왔어? 하면은 엄마는 국민학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 일제시대에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고서요.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국민학교라고 써왔어요. 그래서 90년대 김영삼 대통령 때 야 이거는 일제잔재다 하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선생님은 다행히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만큼 아직 젊은데 많은 분들이 국민학교를 어르신들은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말, 우리 역사 교육을 금지하죠. 당연한 거죠. 우리말과 우리 역사 교육을 금지하고요.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다. 이거를 흔히 우리 뭐라고 부르냐? 창씨개명이라고 하는데 들어봤나요? 창씨개명이라는 거예요. 창씨개명. 그러니까 이름을 성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식 뭐 나카무라상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구마모토상, 구마모토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름을 바꾸게 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재밌는 말로는 거기에다가 뭐 욕을 썼다 그래요. 이름을 막 욕을 쓰고 이누야샤 아시나요? 이누라고 해서 개자를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반발하는 식의 이름을 지으려고도 했었다. 물론 일본에서는 이거 이따구로 이름 지으면 안 된다라고 돌려보내기까지 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허용해졌던 한글 신문과 잡지들을 이제 폐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일보들이 다 폐간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래서 조선 말로는 이제 더 이상 신문을 만들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어서 민족 말살 통치는 우리 조선인들을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으로 만들까 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은요. 이 조선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조선 땅을 기반으로 해서 전쟁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한반도를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 보급 기지로 이용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바로 중국으로 가려면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물자를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선에다가 물자를 잔뜩 놓으면은 기차를 통해서 금방금방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다가 군수 산업을 육성합니다. 군수 산업이라는 거는 군대에서 쓰는 물자들을 만드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기계 화학이라고 썼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총, 뭐 폭탄, 뭐 군복, 군화 이런 거를 만드는 게 군수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지하 자원을 약탈해 갔다. 선생님 청양인데요. 선생님 청양 장평이라는 곳인데 그 장평에는 텅스텐 광산이 있었어요. 화산이라는 곳에 그게 일제시대 때 개발이 됐어요. 텅스텐은 여러분들 필라멘트라고 아나요? 백열등에 들어가는 그건데 그게 총을 만들 때 많이 들어가요. 열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광산에서 물자들을 막 캐가서 일본 무기를 만드는데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뭐 지역 청양에도 그런 게 있었고 여러분들 지역 잘 보면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은 어르신들 기억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국이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변화되어 군수공장이 북부지방에 평중된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북부지방이라는 건 지금 북한 지역을 의미해요. 이 산업 불균형이 심화돼요. 이래서. 그래서 광복 이후에 남한 경제 어려움이 가중돼요. 북한에 중국
중국에 침략하기 더 가깝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다양한 산업들을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복 이후에는 남한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현대사 할 때 이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값싼 원료를 공급받았고 자본 및 상품이 수출하게 돼서 일본 자본가가 보호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딱 그냥 나누면 우리나라는 어려워졌고 일본은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사진 같나요? 이거는 무슨 사진 같나요? 여기 보면 한자가 국어 사용이라고 상용이라고 써놨고 국어라는 건 지금의 우리가 아는 그 국어가 아니고 일본 입장이니까 일본어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놋그릇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공출된 놋그릇들입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철, 이런 청동, 놋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 쓰던 놋그릇을 다 강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놋숟가락 이런 거.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놋그릇에 밥을 못 먹고 나무 그릇, 그래서 나무 숟가락 이 당시에 그런 걸 많이 썼다라고 해요. 왜 이런 걸 가져가냐?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다양한 물자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자원으로 캐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개 부분에 가면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됩니다. 기억합시다.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돼요. 1938년이요. 중일전쟁은 밑에 나오죠. 1937년에 일어나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모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한국인을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도 이 사진 보면 선생님은 너무도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죠? 많이들 봤을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끝난 후에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있죠? 많이들 일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연합군이 중국 사람들이랑 연합군이 한국인들을 구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할머니가 지금은 할머니시죠. 돌아가셨을 테지만 임신하고 있죠. 진짜로 당시 이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북한에 살고 계셨다라고 하고요. 당시에 이 아이는 난민수용소에서 유산됐다라고 합니다. 이 위안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적 수탈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 강제 징병에서 지원병, 징병제, 학도지원병제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청년이나 어린 학생들을 전쟁에 동원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강제징용, 국민징용령을 발표해서 중국이나 일본 등의 탄광이나 군수공장 등에 혹사당했다. 군함도라는 영화가 대표적이죠. 일하시는데 많이 남자들을 끌고 가죠. 남자들은 두 군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 또는 그냥 공장이나 이런 탄광. 저희 할아버지가 가셨대요. 선생님 잘 몰랐었는데 할아버지가 만주 쪽에 이걸 징용을 가셔서 거기서 고생을 하시고 다행히 살아 돌아오셨는데 허벅지에 총을 맞으셔서 한참 동안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 대학교 때 돌아가셔서 뵙지 못했지만 징용을 갔다 오신 경험까지 있대요. 선생님한테도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여쭤보면요. 진짜로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그리고 여성 인력은 여자 근로정신대 공장에 일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하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히 표현하긴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적으로 수치를 당한다는 건 엄청난 건데 그런 것들을 일본군이 자행했는데 역사적으로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가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단순히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에 대한 악감정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일본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짓을 안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인류적인 문제예요. 일본이 나쁜 놈, 우리는 그냥 착한 놈인데 피해. 이거는 올바른 역사적인 접근법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적 수탈도 있었어요. 식량 배급도 실시하고요. 미국 농기구 가마솥들을 공출해가고 이를 통해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무기를 제작하려고 했다. 우리나라 당시에 먹을 것도 먹을 거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 이제 일본에서 나눠줄게라고 했어요. 당시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1927년생인데 기억 안 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땐 기억하기 싫으신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진짜로 일본에서 뭐 조그만 거 이만큼 갖고 와서 그거를 먹기 위해서 산에서 풀떼기들을 다 갖고 와서 물 잔뜩 타갖고 죽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먹을 게 없는데 양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그냥 산에서 다 갖고 와서 물과 함께 간만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다 기억이 있대요. 할머니가 그 당시 기억을 진짜 싫어하시던 선생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족 말살 정책에 계속해서 해가고 있을 때 해가기 전의 이야기인데 문맹 퇴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1930년대 사회운동이에요. 아직 일제가 전쟁을 하기 전 시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의 우민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나라 여러 지식인들이 했던 겁니다. 아직 전쟁 터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만주사변 터지기 전에 여기 보면 대공황 터지기 전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2 시기와 이 시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1930년대니까 20년대 후반부터 언론기관과 학생들의 문맹 퇴치 운동이 전개돼요. 당시에 문맹은 정말 많아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거나 또는 당시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일반 어린아이들 또는 어른들한테 한글을 알려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이런 구호 아래에서 전개했고요.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주도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똑똑해져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라는 애국계몽 운동 그 일환으로서 문맹 퇴치 운동도 전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학이나 강습소 등이 만들어져서 한글을 보급하고요. 우리 역사를 교육했다. 그래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학교 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쳤고 일본의 역사를 가르쳤어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도 조금은 들어있었는데요. 그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의 귀속된 역사들만 가르쳤어요. 그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학원 같은 거예요. 물론 거의 무료로 했겠지만 학원 같은 데서 이런 걸 가르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포스터입니다. 분화로드 운동. 동아일보에서 했던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이런 구호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고요. 농촌 계몽운동 당시 여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농민 노동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대공황과 일제 병창기지 정책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되고 노동력 수탈이 심화됩니다. 신간회가 해소되고 나서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이 농민 노동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특히 그래요. 사회주의 계열이 그랬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 1930년대 들어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일제의 식민 통치에 직접 대항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전후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점차 침체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쫙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으로 연표를 보면요. 국권 피탈 우리가 1910년에 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화됐죠. 친일파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대공황, 만주사병,
중일 전쟁을 거치면서 이때 민족말살 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동원법 해가지고 광복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전쟁 끌려가신 분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뭐 그런 다양한 계층이 있었고요. 이때 또 친일파들이 정말로 극도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전쟁에 나가자. 조선인들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시기이다. 그래서 이때의 그 슬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직 일본과의 관계가 청산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죠. 이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현대사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싫다, 안 좋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일본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감정적으로 안 좋거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입장이었다면 어떨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건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는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될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힘을 모아서 일본을 쳐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중국 뭐 땅을 더 넓혀야 돼요.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일본과 똑같이 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힘이 세지면 일본처럼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면요. 일본한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너네 위안부 할머니한테 사과해? 일본 입장에서 너네도 그럴 거라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역사를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게 당연하다. 근데 우리는 약한 자였으니까 강한 자가 나쁜 놈?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더 성장할 거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학교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이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할게요. 이 녹화 방송은요, 과제가 1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수업 들었던 거 필기해가지고 필기한 거를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거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히쌤 교실의 마지막 시간을 선생님이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유튜브로 소통하고요. 그리고 뭐 패들렛으로도 얘기하고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도 선생님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학교에 가서 수업 듣고 선생님들과 같이 뛰어노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빨리 학교 가서 그 이쁜 아이들과 같이 웃으면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 더 힘내고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도 많이 제약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 힘들다고 그냥 이러지 말고요. 다 힘든 상황이니까 서로 웃으면서 그 약속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면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았고요.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충청남도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안녕이에요. 빠이엄.